주변에서는 막 산다고 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뭐 뉴스를 보니까 거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녕하세요. 꼬꼬아. 병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오셨나요? 꼬꼬님, 저 요새 너무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십니까? 요새 서울 아파트 신고가를 찍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트 막 사기 시작했다. 이게 또 부동산 거품이다, 고평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요. 나인원 한남 3년새 84억에서 200억. 서울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진. 200억이면 살 수 있을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거품이냐 아니냐. 특히나 병아리님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또 사야 되나? 또 몇 년 전처럼 막 오르면 어떡하지? 지금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야? 불안이 이제 막 휩싸이게 되는데, 실제로 뭐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잖아요. 형 때 내가 아까 1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못 사요. 사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품이 없는 저평가인 이런 집은 어디 없을까요? 있죠. 내가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가 아닌 대체 상품을 알아보는 거. 좋은 곳에 있는 난- 빌라나 오피스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럼 가격대에 맞춰서 이제 수도권에서 좀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를 찾아보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입지는 서울 중심부나 이런 데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가격에 수도권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직장이 용산이라 그런지 그래서 서울에 살고 싶은데 아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 중에 빌라가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저평가에? 빌라가 왜 저평가냐? 병아리님 최근에 뉴스에서 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빌라에 대해서는 뭔가 굉장히 인식이 지금 안 좋은 상태잖아요. 인식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잘 안 산다고 하면 빌라를 팔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의 기본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싸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 버린 애들은 뭐 지금 고평가, 뭐 거품,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당연히 저평가인 물건인 거고. 그러면은 빌라가 지금 가격이 낮다고 했으니까 아무 빌라 그냥 사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죠. 병아리님이 저평가된 빌라를 산다고 하면 그걸 사서 자산을 불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 만한 곳에 가서 싼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사실 빌라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살까를 선택하는 거. 어디에 사면 올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지를 봐야죠. 입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 매물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좋은 동네 강남이잖아요. 강남의 대치동 같은 데 가볼까요? 네. 2개짜리 빌라가 6억, 7억 1천 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거의 그죠? 아파트 가격이네. 그렇죠. 뭐 웬만한 아파트 값이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우리 회사 근처 용산 이런 데도 한번 볼까요? 8억, 9억. 우와. 그죠? 우와, 똑같은 방 두 아파트잖아요. 개짜리인데 내가 아까 입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떨어지는데 시세도 한번 볼게요. 일단 강서구 이런 데 한번 가볼게요. 화곡동으로 왔어요. 화곡도 전세 사기 그거 유명하던데. 예, 인식이 이제 많이 안 좋은 데잖아요. 네. 그런 데 한번 보면 우와. 2억 2천, 1억대도 있어요. 1억 9천3백. 이게 엄청 뭐 차이가 나는 물건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방 두 개에 10년 이내 빌라로 검색을 했잖아요. 똑같은 빌라인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 강남보다 용산께 더 비쌌잖아요. 네. 그건 왜 그랬냐면 그 용산의 빌라가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자리는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정비 사업이면 재개발인 그렇죠. 거네요. 네. 쉽게 말하면 이 빌라는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될 몸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곳을 어떻게 찾아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를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앞일을 모르는 거니까. 네. 재개발 멀쩡히 잘 되고 있는 곳들도 취소도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곳이 무조건 재개발이 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건 너무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확실한 걸 토대로 결정을 하는 게 좋잖아요. 결국에 이제 확실한 건 입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노후도가 되고 여기가 재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도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재개발이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라를 만약에 저평가된 빌라를 고른다라고 하면 우선은 입지를 보고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디가 입지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은 곳이 입지가 좋고 또 그 일자리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입지가 좋다. 3도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 도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다음에 여의도는 여의도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강남은 GB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3도심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아파트 가격을 보면 힌트가 굉장히 되죠. 그래서 빌라라는 상품도 이렇게 서울의 3도심과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용어라면 직주 근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가깝다. 직주 근접도가 높은 곳이 입지가 좋다. 근데 우리가 빌라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런 입지가 좋은 곳들은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데 지금 시장이 어떻다고 했어요? 인식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저렴한 매물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빌라가요? 어떤 상품이 영원히 저렴할 수는 없잖아요. 떨어지는 시기가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있죠. 빌라도 이제 올라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병아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막 이제 배우고 있는 상태지만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그동안 지켜봤더니 이 동네 빌라가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싼 건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꼬꼬님은 현장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 그럼요. 거예요? 음. 아, 실제로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빌라 시장에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빌라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뉴스랑 유튜브에서는 빌라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현장은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빌라라는 상품이 막연하게 어렵게 다가오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죠. 직접 나가야겠네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고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잖아요. 네. 앞으로 더 알아가고 싶어요. 어떤 게 좋은 입지인지. 사실은 부동산 투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입지라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병아리님이랑 그 입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아, 기대되네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